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부에 입학하게 된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에 진학하게 된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다. 사실 못했던 적은 나만 오네? 나 왜 갑자기 나 창피해지는 것 같지? 이거를 제대로 공부해서 만점을 못 받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얘들아 미안한데 언니가 먼저 갈게. 쌤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사실 잠깐만, 너 외우고 있는 거 아니지?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투스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2등급에서 1등급 그리고 1등급에서 100점을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작년 수능 수학 100점을 맞은 제 조교들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이준이 그리고 지승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동환쌤 수업을 듣고 이번에 중앙대학교 약학부에 입학하게 된 김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동환쌤 수업을 듣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에 진학하게 된 신지승입니다. 아직 과를 제대로 못 외운 것 같은데 너무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컨텐츠 팀장님께서 또 OX 퀴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다. 아, 하나, 둘, 셋. 전 반하겠습니다. 이준이 O 반, O 반, 지승이는 X. 네, 저는 X. 아, 오케이. 이준이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O야 반이야?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사실 못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해서 나도 박수 한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모를 하려던 이유는 고3 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한 점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모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수학은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 원래 그런 게 좀 있지. 지승이는? 저는 제가 진짜 똑똑하고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내신을 보면은 괜찮게 성적이 나와서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딱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저는 1등급은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막 2등급도 받아보고 실수 많이 하면 막 3등급도 받아보고 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세상에 수학 잘하는 애들 정말 많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진짜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나도 중간으로 한 이유가 나도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점점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점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수학에 대한 그 힘든 점이 있는지를 점점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나는 수능 문제를 풀 때 100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하나, 둘, 셋. 나만 오네? 다들 100점 각이 안 느껴졌어? 오케이, 이준이한테 먼저 물어볼게. 평소에도 실수 같은 걸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히려 다 풀었을 때 실수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검토를 빨리 해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100점일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야? 네, 다 풀긴 했는데 실수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지승이는? 저도 똑같은 게 저도 항상 실수를 전 두세 개씩 쉬운 문제에서 하는 편이라서 수능 문제를 다 풀고도 솔직히 저는 시간에 검토를 해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뭔지 알지. 마킹까지 하고도 냈는데 마킹 혹시 잘못하진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수능 성적 나오는 그날까지도 불안해했는데 다행히 성적표 받았을 때 만점이 나와서 그때 안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쌤은 사실 오라고 했지만 나는 시험장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혼자 풀면서 그냥 100점 각이네.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걸로. 네, 다음 질문 한번 가주세요. 네.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분석하면 100점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왜 다들 나랑 생각이 다르지? 나 100점 맞을 사람이 아닌가 봐. 왜? 나 너무 궁금해. 왜 X라고 했어?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 기출문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출문제 말고도 엔제 같은 문제들이나 모의고사처럼 실전 연습을 좀 해야지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X 들었습니다. 맞아. 근데 동의는 하지. 지승이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저는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묻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 그런 쓰임 방식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문제들이. 저는 그래서 내가
익숙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 이 기출문제에서 다르게 쓰인 방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야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말고도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 100점 맞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난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난 또 O를 한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보다 기본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 어렵다. 잠깐만요. 네. 조금만 시간. 기본 개념이 더 중요하다? 네. 오케이. 오, 다 나누었어. 일단 뭐 저부터 먼저 좀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우리 요새 아마 다들 공감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알아야겠지.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정말 킥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기본 개념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난 많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새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지만 기본 개념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난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좋아요. 이준이.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건 맞는데 기본 개념이 어려운 문제만큼 중요한데 그래도 보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써먹어야 될지도 어려운 문제를 통해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기본 개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 100점을 맞으려면, 그지? 오케이, 지승이는? 저는 중간을 선택한 이유가 그냥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결국은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걸 풀어내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개념도 공부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딱 세모로. 그러니까 딱 반반이야? 네. 50대 50? 네, 딱.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다 정리를 하자면 그냥 뭐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나 같은 경우는 기본이 살짝 더 중요한 것 같다. 여기는 살짝 더 어려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정확히 반반이다. 이렇게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리 교재를 제대로 공부하면 100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건 쉬울 것 같아서 바로 말할게요. 하나, 둘, 셋. 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하죠. 이거 그냥 나 사심 채우는 방송 아닙니까 이거? 한마디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나는 이준이부터 한번 말해볼까? 저는 제가 작년에 동환쌤 수업이랑 교재로 공부를 해서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 왜 갑자기 나 창피해지는 것 같지? 아무튼 오케이. 그치, 증거지. 좋아요. 지승이는? 저는 이제 동환쌤을 옆에서 보면서 동환쌤이 이렇게 교재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해야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만드는 걸 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해서 만점을 못 받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서 100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조교들 잘 모셔온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뭐 X 퀴즈는 뭐 어쨌든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된 것 같고 오늘 이제 좀 제대로 된 질문을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다들 100점을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무물보를 좀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지 땡땡땡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네요. 수능 수학 100점 받았을 때의 기분이 어땠나요? 아마 이제 진짜 찐 성적표가 나왔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100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분과 이유에 대해서 이준이부터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풀었을 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검토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OMR 검토랑 가치점 검토까지 여러 번 했어가지고 사실 성적표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다행히 100점이 맞구나 싶어서 그냥 다행이라고 안도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그 전까지의 공부량 그리고 그 시험 당일에서는 100분 동안 여유로워지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푼 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정석적인 답인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시승이도?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100점이라는 게 확실치 않아가지고 수능 그 성적표 나오기 직전까지도 저는 그래서 받고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받고 와 내가 해냈구나, 진짜 하면 되는구나. 나중에 자식 생기면 아빠 수능 수학 100점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자식까지도 생각한 네, 거야? 저는 진짜 약간 인생의 업적 생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고 100점 맞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솔직히 수능 수학에서 저는 92점이나 96점이나 100점이 그렇게 큰 수학 실력에서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시험 당일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 개념들 그러니까 운이 전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겸손까지? 네, 저는 장난 아닌데? 그래서 운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다들 답변은 만족이 된 것 같고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BR 땡땡땡 친구. 요게 조금 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수학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면 공부량을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5등급부터 달려왔는데 더 이상은 안 오르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뭐 보통 수업 때 많이 얘기해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 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 얘기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이부터 대답 한번 해볼까? 물론 2등급도 좋은 성적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부족한 게 있으니까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계속 부족한 게 뭔지, 개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접근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건지, 그렇게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은 1등급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이는 수학을 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래도 저는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항상 절반 정도는 수학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부량에. 모든 과목에서 반은 수학. 네, 최소 한 40% 정도. 맞아. 근데 나는 완전 공감하는 게 쌤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수학을 제일 많이 했어요. 맞아. 근데 수학이 원래 좀 빡세. 해야 될 게 좀 많잖아. 그렇죠? 우리 지승이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 질문 까먹진 않았지? 네네. 그러니까 저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거나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거나 수학 공부를 하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을 많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수학은 남의 좋은 풀이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풀이가 처음에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갔는지 하고 본인이 스스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다음번에 마주쳤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이렇게 풀 수 있을지, 전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으면 내가 어느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했는지,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걸렸지만 풀어낸 문제에서 더 좋은 풀이는 없었을지, 전 이런 거를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2등급이 1등급이 되기 위해 하는 과정이 아니라 5등급도 4등급도 3등급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1등급 친구들도 만점으로 가려면 꼭 해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승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을 얼마나 늘리냐랑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남의 더 좋은 풀이들을 일단 많이 만나는 게,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쵸. 확실히 공부는 밀도가 중요한 거니까 양보다. 근데 저는 수학 공부를 근데 저도 막 적하진 않았어? 70-70%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만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내 학습량이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그거를 더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정말로 수학 공부가 끝나면 정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학 학습량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나도 그럼 완전 공감하는 게, 어쨌든 수학은 일단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공부량을 늘려야 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한 50%는 거의 수학을 하는 게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수학을 할 때 그냥 양만 늘려선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질도 같이 챙겨줘야지 우리가 수학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S.G 땡땡땡 친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수능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꿀팁이 있나요? 실수 줄이는 방법까지 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준이. 저는 사실 수능장에서 크게 긴장을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긴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생각을 하면은 못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서는
이미 너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도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긴장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이 아예 안 됐어 이번에도? 처음에만 들어갈 때는 살짝 됐는데 사실 조금 저는 재수를 했다 보니까 06년생인 친구들 보면서 얘들아 미안한데 이번엔 언니가 먼저 갈게. 와 센데? 오 오케이. 뭐 실수는? 사실 실수 안 하는 법은 저도 모르겠어서 그냥 최대한 풀고서는 빨리 열심히 검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장에서도 17번인가 18번인가 주관식 앞쪽 문제를 실수를 했던 거를 마지막에 한 15분인가 남겼을 때 고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나는 훨씬 더 빨리 풀고 시간을 남겨놓고 검수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구만. 오케이. 대단한데. 지승이는? 저는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저는 수험장에 딱 앉아서부터 국어 시작 10분 전에 막 손에 땀 나고 막 다리 부들부들 떨리고 긴장을 했는데 이제 국어 시험지를 딱 펼치고 보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긴장이 싹 풀려요. 대부분의 학생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낄 건데, 그리고 수학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저는 생각했죠.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못 구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실수 줄이는 방법은 혹시? 저는 이제 사람은 진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실수를 하는 지점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트로 정리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놓는다던가 해서 평소에 문제 풀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노트에 정리를 해놨다면 수능장에 들고 가서 보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지승이가 얘기했지만 실수는 진짜 똑같은 데서 실수를 해.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쌤 이번에 그 3월 합평 대비 모의고사에서 셀프 피드백지 내가 넣어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실수를 계속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셀프 피드백지 한번 그거 참고해 보시고, 쌤은 그거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내가 다 그 QR로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나도 한번 시험 꿀팁을 조금 알려주자면,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 진짜 원래 자신감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안 보이게 돼.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나 이거 못 풀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원래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예 안 보입니다. 방향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쌤 그거잖아, 모토가 나의 자신감이 너의 자신감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감 꼭 가지시고, 나 수험장 들어갔어? 나 여기 있는 애들 다 바를 수 있어. 약간 그런 마인드로, I'm the king 약간 이런 마인드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GPS 땡땡땡 친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네요. 계산이나 접근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막히면 머리가 새하얘져서 다른 문제에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이준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데 항상 막혔던 것 같아서 그냥 그 막히는 거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번호 상관없이 계산이든 접근이든 항상 많이 막혔고, 그래서 그냥 막히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빨리 넘기고 다른 문제 풀었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은 뭐 괜찮게 풀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거 맞죠? 적용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그 막힐 때는 항상 꼭 넘어가세요. 제발. 또 막히는 문제 계속 붙잡지 마시고. 알겠죠? 좋아요. 지승이. 저도 그러니까 막히면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솔직히 마음이 편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이 남아 있으니까. 뒤에 하는데 계속 앞에가 신경 쓰이는 네, 거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혔으면 다음 문제를 풀고 그 문제 풀었으면 전 다시 한 번 와서 또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풀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어디서 계산을 틀렸는지 보고, 아니 이게 다른 문제를 풀고 다시 봤을 때는 문제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데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막혔을 때 혹시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저는 바로바로 돌아왔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좀 잘 해결이 된 편이야?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또 다시 풀고 또 와보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막히면 이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빠르게 손절. 손절하는 법도 배워야 이제 우리가 수학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 수학 시험을 쳤을 때 한번 그랬던 적이 딱 있었거든.
그래서 아예 문제를 딱 봤는데 문제가 안 풀려서 내가 그 문제만 열심히 봤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는 시험지를 제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뒷장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난 앞장만 보고 그냥 풀었는데 알고 보니 뒷장까지 있었던, 난 그러면서 시험 망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버리는 습관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시험 칠 때는 안 풀렸는데 아마 다 공감할 거야. 시험 쳤을 때 안 풀렸는데 끝나자마자 갑자기 딱 봤는데 풀리는 경우들 정말 많단 말이야. 그래서 꼭 넘어가고 좀 약간 리셋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좀 많이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BR 친구입니다. 답지는 언제 봐야 되나요? 얼마나 고민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답지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문제 풀 때는 한 어느 정도 고민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유진이부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는 초반에는 답지를 안 보고 최대한 제가 스스로 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갈수록 최대한 답지를 참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답지를 볼 때 답지를 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한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는지, 접근을 제대로 했다면 어디서부터 안 됐는지 딱 그 부분까지만 읽고, 아니면 한 두세 줄까지만 더 읽어서 그 내가 못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끝까지 꼭 제가 스스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것들은 또 따로 노트에다가 모아가지고 정리해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노트는 수능장에도 들고 갔어요. 오, 그 노트 나중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가져와줘.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나도 완전 이거는 100% 공감해. 당연히 우리 답지는 다 보는 것보다는 힌트를 얻는 용도로서 쓰는 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지승이는? 저는 이제 문제를 풀다 막히면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실제로는 하고 있지만 거의 뭐 1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막혔을 때 뭐 고민하는 거 5분에다가 뭐 딴 생각 5분 이런 식으로 학습의 효율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혔다 싶을 때 한 5분 정도 고민을 했는데 안 풀리면 저는 바로 답지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방향도 못 잡은 것 같을 때는 그냥 답지를 보거나 해설을 듣고, 그리고 만약에 방향을 잡고 제대로 푼 것 같을 때도 뭔가 더 좋은 풀이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답지를 무조건 확인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지를 볼 때 최대한 빠르게, 왜냐하면 딴 생각을 바로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풀이를 빨리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답지를 계속 보려고 했던 거야? 네, 맞아요. 전체 풀이를 봤어요, 답지? 접근을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접근하는 왜냐하면 수학 문제에서 전 접근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이거 수업 때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30분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아까 지승이처럼 10분 정도 고민하면 약간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이 팍 흐려져요. 그래서 보통 그때 되면 10분 고민하고 나는 열심히 고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막 딴 생각이 들어. 나 오늘 밥 뭐 먹지? 점심 뭐 먹을까?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10분을 넘기지는 말라고 해. 그래서 10분 정도 내가 고민했는데 안 풀려? 그럼 얼른 넘어가고 다른 문제 풀면서 다시 또 집중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안 풀렸던 문제들을 답지를 보면서 힌트를 좀 얻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는 가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유 친구. 기출 얼마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출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준이? 저는 솔직히 딱 뭐 얼마나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질문 안 할 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물어봐도 돼? 기출 몇 회 독했어? 근데 저는 회독수를 안 세가지고 잘 몰랐는데 셀 수 없이 많이 한 건 아니야? 그냥 근데 잘 확신이 안 서거나 모르겠으면 샘 커리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훌륭한 답변입니다. 진짜 따라하지 마. 따라하면 안 돼. 저는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물으면 저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진짜 기출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몇 년도 몇 월 달 평가원 무슨 소재에 갖다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공부를 해야 기출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에서 아이디어를 반영해 오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내가 공부했던 어느 문제에 있는지 떠올릴 정도로 공부를 제대로 해야 저는 기출을 공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엔제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뭐 23학년도 6월 평가원에 어떤 19번 소재를 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확 와야 야, 돼요. 그 정도면 기출 많이 봐야겠는데? 거의 뭐 강사 수준 아니야? 맞아요. 아무튼 나도 근데 기출은 진짜 많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또 오해하는 게 있어. 보통 이제 기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애들이 이제 기출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좋지 않아. 그러니까 기출을 봤을 때 이거 답이 몇 번이야? 답이 몇 번이고 풀이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잖아. 그 기출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면서 좀 더 좋은 풀이는 없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하면서 회독을 많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아까 지승이가 말했던 것처럼 땡제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기출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면 사실 더 시너지는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또 요새 학생들한테 또 많이 추천하는 방식인데, 이제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기출문제집 같이 병행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엔제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을 병행하면 훨씬 더 또 효과적일 거야. 그래서 기출의 토대를 계속 잡아준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면 아까 지승이가 얘기한 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날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쌤 수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추천하는 교재가 있다면 당연히 제 교재. 우리 이준이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항상 왜 시험 끝나고 보면은 풀리고 시험 장 안에서는 안 풀리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쌤 수업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문제를 봤을 때도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시간 단축도 되니까 시간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쌤 수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접근을 하고서는 그 접근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쌤 수업 중에 엔제인 포커스랑 그리고 시간 관리도 할 수 있는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약간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 포커스 중에서 특히나 더 좋았던 부분 그런 건 있을까? 저는 미적분. 포커스 미적이 가장 좋았다? 네. 이유는? 근데 제가 미적분이 그냥 부족해서 미적분 접근법이랑 적용을 얻어갔던 것 같아서 특히나 미적에서 네. 특히나 많이 부족하니까 특히 요새 27, 28, 29, 30 너무 어려워, 그치? 그래서 특히나 접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포커스 꼭 들어야 돼, 알겠지? 좋아, 지승이. 저는 쌤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사실 아무런 수학 현강도 안 들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잠깐만, 너 외우고 있는 거 아니지? 말이 갑자기 좀 로봇처럼 된 거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강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 수업을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인기 많은 선생님이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저 딱 봤는데 일단은 잘생기셔서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강의에 빠져들게 되는데 제가 들었던 게 포커스에서 아마 기납적 정의 수열 부분을 들었을 텐데 저 선생님 설명을 딱 듣고 나서 와 진짜 잘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믿고 쭉 따라갔거든요. 선생님 커리를 듣고 아직도 쭉. 기억이 나. 예.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얘기했었잖아. 수원 그 기납적 정의 얘기해서 선생님 거의 뭐 이거는 자기는 이때까지 했던 생각이랑 너무 달랐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많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지만 제일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포커스도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똑같이 만점을 받으려면 실전 연습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일러 모의고사 선생님께서 매년 나오는 6월, 9월 평가원 난이도에 맞추시려고 정말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스포일러 모의고사도 실전에 도움 정말 많이 되니까 추천해주고 싶고 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너 추천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를 풀려면 알고리즘으로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고 풀 수 있으니까 저는 알고리즘도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승이 너 뭐 바라는 거 있어? 다 추천하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작년 수능 수학 100점을 맞은 우리 조교들을 데리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앞으로 26 수능
이제 앞둔 친구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한번 각자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가원 수학 100점이 수능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지승이도 한번.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건 나니까 내 행복을 너무 잃지 않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수능 잘 보세요. 화이팅!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촬영한 것처럼 다음 수능 수학의 100점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산모 성적과 수능 성적은 완전히 다르다. 오, 완전 팩폭을 하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기출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이랑 그 파생되는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1등도 가는 건 진짜 문제 없네. 독수리보다는 호랑이가 좀 더 멋있잖아. 신촌 주변에 막 이대, 서강대, 홍대 등 여러 가지 대학가들이 모여있어서 되게 놀기 좋습니다. 민족 고대여가지고 민족고대여서. 네 단합이 잘 됩니다. 안 하면 정말 그 정겨운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통이 있다는 것 같아요. 연세대가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